본 방송은 5월 17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35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네, 최근 에런 저지에 이어서 폴 스킨스가 미국 대표팀 합류를 선언해 화제였던 2026 WBC.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 벌써부터 대표팀 명단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의 2026 미국 대표팀 라인업 팀 USA 특집으로 저희가 각자 생각하는 최강의 미국 대표팀을 뽑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준영 PD님, 김예찬님, 황규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방송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WBC 시즌이 돌아왔죠. 네, 이제 약간 세계 야구인들의 대축제 느낌인데 이제 세계화, 야구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제 힘을 주고 있는 대회인데 나름대로 이제 몇 번 치르면서 그래도 규모도 좀 커지고 위상도 좀 올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는 뭐 NBA라든가 뭐 월드컵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야구라는 이 종목 안에서는 입지를 좀 확보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나 오늘 다루게 될 팀 USA 이제 풀 전력으로 나오겠다 이제 지난번 대회부터 이제 천명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꽤나 호화한 어떤 화려한 라인업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저지는 참가를 하겠다고 확정을 했고 폴 스킨스도 확정을 했고 일단 투타 슈퍼스타 한 명씩은 확실히 들어가니까 무게감이 확실히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저희 패널들 오늘 나와 있는 그 예찬 씨 그리고 규진 씨 그리고 저 그리고 원래대로면은 이게 이제 이번 에피소드 약간 일화가 있는데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어야 돼요. 팀 코리아랑 같이 그쵸. 했어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좀 여러 사정상 한 주 밀리는 바람에 원래 지난 방송에 출연 예정이셨던 정현 씨가 출연하셨죠. 정현 씨도 원래 그 뽑아주셨어요. 오늘 팀 USA를. 근데 오늘 방송에는 참여를 못 해주셔서 오늘 방송에서는 정현 씨가 뽑아준 팀만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제가 1인 2역 할게요 그러면. 4명의 패널이 직접 뽑아준 팀 USA를 기반으로 어떤 선수들이 아마 참여하게 될지 그리고 이 선수들의 어떤 프로필이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팀 USA의 어떤 라인업 구성 그리고 어떤 색깔을 가진 팀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많이 이르긴 하지만 한 1년 정도 앞서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앞서서 2026 WBC 미국 대표팀 로스터를 미리 짜왔는데요. 일단 30명이고요. 기본은 야수 15명, 투수 15명이지만 인원 배분은 뭐 자유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각자 로스터 한 번씩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규진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타순부터 말씀을 드리면 1번 바비히트 주니어, 2번 카일 터커, 3번 에런 저지, 4번 하퍼, 5번 알론소, 6번 코빈 캐롤, 7번 배츠, 8번 건우 앤더슨, 9번 윌 스미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뭐 타순만 먼저 보자면은 일단 좀 좌우 밸런스를 잘 맞게 배치를 했습니다. WBC도 메이저리그처럼 세 타자 의무 상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4번 DH로 하퍼를 넣었다는 점인데 뭐 그동안 물론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은 없긴 한데 뭐 단기전에서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제 혹시나 저지를 뭐 앞에서 거르게 된다면 뭐 뒤에 하퍼가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서 저지 거르고 하퍼. 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동안 앞에 타자를 거르고 하퍼를 상대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메이저리그에서?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백업 야수로는 아무도 안 넣어주신 이제 슈아버를 넣었는데 제가 감독이라면 중요한 순간에 1순위 대타로 저는 슈아버를 기용할 것 같고요. 일발장타. 네.
뭐 아시다시피 워낙 한 방이 센 선수라서 그리고 이제 잭슨 메리를 제 4의 외야수 그다음에 이제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을 대주자 겸 경기 후반에 뭐 수비 강화 시 투입하는 자원으로 선발을 했고요. 또 이제 상대 선발이 좌완이라면 3루수로 건 앤더슨 대신에 오스틴 라일리가 나와도 괜찮을 듯하고 좋은 선수죠. 이제 그다음에 내야 유틸리티로 2루나 3루 볼 수 있는 브래그먼 선수 투입했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윌 스미스 선수를 좋아해서 주전에 넣긴 했는데 뭐 사실 포수 라인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해도 칼랄리나 러치맨 이 스위치 포수 조합이 뭐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상 메이저리그 넘버원 포수는 랄리죠. 네, 랄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주전 라인업에 일단 스미스를 넣어주셨는데 지금 폼으로는 좀 큰 차이로 랄리가 앞선다. 물론 스미스도 굉장히 타격 잘하고 있지만 포수 수비라는 측면에서 네. 저야 다저스 팬 입장에서 네. 윌 스미스가 가면 좋겠지만 랄리가 이미 10개 넘은 게 홈런을 치기도 했고요. 그렇죠. 뭐 지난 시즌에 골든 글러버고 플래티넘 글러버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포수는 칼랄리가 맞죠. 공수에서 아주 밸런스가 뛰어난 그러면 그런 선수. 다음 소개해 주시죠. 투수. 아, 네. 네. 일단 투수 그러니까 타자 15명, 투수 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네네. 뭐 투수는 일단 스킨스, 헌터 브라운, 헌터 그린, 그다음에 윌러, 웹, 그다음에 루크 위버, 라이언 헨슬리, 그다음에 메이슨 밀러, 스펜서 스트라이더,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타일러 로저스 선수 여기까지가 우완 네, 투수입니다. 우한 투수로 구성을 했고 왼손은 딱 5명입니다. 스쿠발, 프리드, 크로시에, 헤이더, 테너스캇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화려하네요. 네, 뭐 WBC도 뭐 투구수 제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보니까 이제 2023년 WBC 기준으로는 1라운드 65개, 8강에 80개, 중결승전 이후에는 95개인데 뭐 미국이 사실 풀 라인업으로 나온다 하면은 뭐 1라운드를 통과를 못하는 건 사실 뭐 제가 감독을 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도 돼요. 그냥 시니커처럼 자도 뭐. 그래서 뭐 일단 그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요원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총 9명인데 개인적으로 좀 자완 불펜 요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크로시에는 1이닝 막는 역할로 저는 개인적으로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라운드는 뭐 선발 2명씩 묶어서 3이닝 정도 소화하는 게 하고 뭐 불펜 한 3명 정도 투입해서 남은 3이닝 막는 방식으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8강부터는 상대팀 타자 라인업 보고 그때그때 제일 좋은 선수 결정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일단 저만 뽑은 선수를 보면 일단 저만 루크 위버를 뽑았는데 뭐 솔직히 이게 팬심이 약간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불펜 요원 중에 헬슬리랑 밀러가 진짜 엄청난 구속의 직구를 바탕으로 한 선수라면 맞습니다. 뭐 위버는 구속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좀 확실한 체인지업으로 좀 변주를 줄 수 있는 불펜 투수의 제거라고 생각해서 뽑았고요. 뭐 좌완 불펜 3명 그러니까 이제 크로시제나 스캇 그다음 헤이더는 상황에 따라서 뭐 2사에서는 원포인트로 기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크 위버를 근데 뽑아도 되는 게 이번 시즌 그 셋업 중에서는 거의 1등이에요. 네. 압도적인 1등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즌 18경기가 11경기 등판해가지고 평균 자책점이 0점대 극초반 네. 그리고 투구 내용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투수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뽑힌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좋은 큰 투수. 경기에 약간 투수도 아니고 물론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에서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는데 그 전까지의 디비전 시리즈라든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사실상 에런 본 감독의 미들맨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지난 시즌 양키스 불펜을 봤을 때 가을 야구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냥 홈즈랑 타이트한 위버만 하이 레버리지 나왔죠, 거의. 상에서는 무조건 루크 위버랑 홈즈를 꺼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폼을 유지한다면 내년 WBC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심 체인지업 조합 자체는 지금 리그에 있는 모든 불펜 투수들 중에 최상위권입니다. 그렇죠. 예,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뽑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이 폼을 시즌 끝까지 만약에 유지를 해준다면 오히려 1순위로 그렇죠. 뽑힐 만한 그런 투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뿌듯하네요. 네. 다음은 준영님. 저 말고 이제 정현 씨 것부터 네, 제가 공개를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대리로. 네. 정현 씨 일단 타순부터 공개를 하자면 1번에 우익수 코빈 캐롤 그리고 2번에 유격수 바비 비트 주니어 3번에 지명타자 에런 저지 4번에 1루수 피트 알론소 5번에 좌익수 카일 터커 6번에 3루수 오스틴 라일리 7번에 포수 칼 랄리 그리고 8번에 중견수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9번에 2루수로 니코 호너
그리고 벤치 자원들로는 윌 스미스, 딜런 모어, 무키 배츠, 거너 앤더슨, 벤 라이스, 그리고 잭슨 메리를 뽑아줬고요. 우완 투수는 폴 스킨스, 헌터 그린, 헌터 브라운, 로건 웹, 제프 오프먼, 라이언 헬슬리, 타일러 로저스, 메이슨 밀러, 커비 에이츠, 헌터 게디스. 커비 그리고- H요? 네. 왜 별로예요? 올해 잘하고 괜찮지 않나요 올해? 무난하죠. 잘하고 있다는 모르겠고 예, 커비 다저스 팬들 입장에서는 무난할 겁니다. 내년까지 잘할까는 모르겠네요. 내년까지 잘할까? 그리고 자완 투수로는 타렉스 쿠발, 게럿 크로셰, 맥스 프리드, 조시 헤이더, 테너스 컷. 이거는 네, 저랑 규진 씨랑 저랑 똑같네요. 똑같네요. 5명. 좋아요. 투수 라인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폴스킨스, 헌터 그린 여기까지는 뭐 헌터 그린이 좀 이제 지금 IL에 있죠. 아직. IL에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복귀할 거니까 헌터 브라운까지는 공통이 되고 여기 좀 재밌는 선수는 로건 앱 그리고 제프 오프먼 이 정도가 들어갔다는 건데 로건 앱도 이쯤 되면은 미국을 대표할 만한 에이스 투수 중 하나로 봐도 무방하겠죠. 네. 정말 꾸준한 선수죠. 예, 이 선수 쥐두새도 모르게 동나이 때 투수들 중에 WAR 최상위권이에요. 약간 스타일만 놓고 약간 그 린스컴의 안티테제예요. 그쵸. 뭔가 화려하진 않은데 맷 꾸준하게- 케인. 맷 케인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녹음일 기준 당일도 이미 7이닝 거의 8이닝 소화하면서 이제 무실점 1실점 하면서 되게 좋은 투구 보여주고 있고 투구 자체가 사실 극단적이에요. 이 선수는 하이존을 안 쓰는 극단적인 싱커볼러, 그라운드 그렇죠. 볼러인데 스터프가 굉장히 뛰어나다기보다는 본인의 레퍼토리를 극한으로 활용할 줄 아는 굉장히 뛰어난 게임 플랜과 아주 엄청나게 뛰어난 그 엑스큐션, 실행 능력을 기반으로 좋은 밸류를 제공해주는 아주 믿음직한 그런 투수라고 볼 수 있겠고 제프 오프먼도 좋은 불펜 투수죠. 그렇죠. 올해 굉장히 네, 잘하고 잘해주고 있죠. 있고 헌터 게디스랑 커비 예이츠가 좀 재밌는 픽인데 커비 예이츠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다저스 예이츠요? 팬분. 네. 아니 뭐 커비 에이츠라는 선수는 뭐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이라면 아마 다 어떤 투수인지는 알 거니까 그렇죠. 어떤 투수인지는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저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커비 에이츠도 그렇고 테너 스캇도 그렇고 뭐 프리드먼 이제 사장이죠. 프리드먼 사장이 원래 불펜 영입에 돈을 안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퀄리티 측면에서 영입을 한 선수들입니다. 뭐 커비 에이츠 선수가 못한다고는 안 할게요. 못하진 않는데 이 팀 USA에 걸맞는 일단 노장이기도 하고요. 노장이기도 하고 뭐 걸맞는 투수인가에는 솔직히 좀 의문점이긴 해요. 뭔가 좀 LA 다저스에서 속된 말로 말하는 제사장 피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운으로 지금. 좀 네. 연명하는. 물론 워낙 좋은 싱커도 있고요. 슬라이더라든지 좋은 로케이션 피치 퀄리티를 가져가고 뭐 세퍼레이션도 잘 갖춰져 있는 선수죠.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지난 시즌 텍사스에서도 그렇고. 근데 내년 WBC에 포함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좋죠. 그러면 올해 잘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살짝 의문점이 들긴 해요. 네. 헌터 게디스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자면 어떻게 됐어? 클리블랜드의 미들맨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리그 불펜 투수들 중 최고의 슬라이더 밸류를 자랑하는 이거는 뭐 슬라이더 하나만큼은 가히 뭐 불펜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최고급이죠. 지금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최고 수준의 밸류와 어떤 무브먼트를 자랑하는 선수라서 불펜으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헌터 게디스 같은 케이스는 오히려 그 비교적 강팀들인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WBC 기준으로 뭐 도미니카 이런 팀들 상대로 좀 특히나 좀 붕붕이들이 많은 네. 그런 파워히터들이 많은 팀들을 상대로 사용하기 꽤 좋은 자원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루크 위버랑 거의 원투탑을 다투고 있죠. 세더맨들 중에서는. 그래서 참 여러모로 매력이 있고 충분히 팀 USA에 뽑힐 만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선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커비치 싱커에게 스플리터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스플리터. 네. 포싱 스플리터 네. 2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네. 던지는. 빠른 정정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현 씨 라인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한 가지 좀 더 짚어보자면 이루스에 니코 호너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무키 배치 대신에 주전으로. 네. 니코 호너도 좋은 선수예요. 저도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다만 좀 파괴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올해 성적도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초반에 부상, 올해는 그쵸, 그쵸. 초반에 부상도 있었어. 네, 기본적으로 수비 밸류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타격에서도 고점이 높진 않지만 안정적인 컨택을 기반으로 나름대로 1인분 해줄 수 있는. 근데 팀 USA라고 하기엔 좀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네요. 네. 뭐
나쁜 선수는 아닌데 그쵸. 워낙 다른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팀 USA라는 팀의 무게감이 그쵸. 워낙 크다 보니까 예전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농구 그 농구, 농구 네. 드림팀 뭐 이런 느낌도 뭐 있고 06년도 WBC 때 미국 때 물론 돈 트레블리스가 말아먹긴 했는데 그때 미국 팀이라든지 워낙 그쵸. 이름값 높은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럼 준영님 네, 제 라인업으로 차례인가요? 넘어가 볼까요? 네. 저 타수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1번 타순에 유격수 바비 주니어, 2번에 좌익수 코빈 캐롤, 3번에 우익수로 에런 저지, 4번에 지명타자 카일 터커, 5번에 1루수의 피트 알론소, 6번에 3루수의 오스틴 라일리, 7번에 2루수 브라이스 투랑, 그리고 8번에 포수 칼 랄리, 9번에 중견수로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넣어봤고요. 벤치 자원들로는 일단 유틸리티 포수란다. 그 유틸리티 자원으로 무키 배츠, 그리고 3루 자원 알렉스 브래그먼, 그다음에 유틸리티 자원으로 또 이제 조시 스미스, 텍사스에서 뛰고 있죠. 내야수 여러 포지션 볼 수 있고, 그리고 외야수 잭슨 메릴, 외야수 와이엇 랭퍼드. 여기다가 포수로는 애들리 러치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윌 스미스가 좀 더 땡기긴 했는데 저도요. 그래도 애들리 러치먼 미워도 다시 한번 뭐 그래서 뭐 타선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상위 타선 1, 2, 3, 4, 5번은 차례대로 우좌우 극한의 좌우놀이 가고요. 그다음에 바윗주, 코빈 캐롤로 이어지는 고타율, 고출률 테이블 세터, 그리고 투랑 랄리 PCA로 이어지는 하위 타선이 좀 약간 컨셉이 다르죠. 투랑과 PCA는 주루와 컨택의 강점이 있다면 랄리는 일발 장타가 있고, 여기도 좌우놀이 가능합니다. 랄리가 스위치 타자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센터라인 수비에 힘을 줬습니다. 피트크로 암스트롱부터 브라이스 투랑까지, 그리고 포수에 있는 랄리까지 이어지는 이 센터라인은 뭐 지금 메이저리그 기준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플래티넘 글러버들의 이제 센터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루 장타 출루 밸런스를 많이 고려해서 만들어낸 라인업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수로 넘어가자면 선발 일단 라인업부터 선발 투수들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좌투 폴스킨스, 우투 폴스킨스, 좌투 타릭 스쿠발, 우투 스펜서 스트라이더, 우투 잭 윌러, 그리고 우투 로건 웹, 좌투 게럿 크로셰, 좌투 콜 레이건스, 우투 헌터 그린. 이 정도까지가 이제 선발 자원들이고, 불펜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면 우투 메이슨 밀러, 우투 저스틴 스터너, 우투 루카스 얼색, 그다음에 우투 세스 헬버슨,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이 선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좌투 조시 헤이더, 좌투 테너 스캇, 좌투 맷 스트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만 뽑은 선수가 몇 명 있더라고요. 브라이스 투랑도 있고, 브라이스 투랑 저도 뽑았어요. 같이 뽑았구나. 그리고 할버슨도 있고, 할버슨은 그리고 저스틴 스터너도 뭐 많이 뽑히는 픽은 아닌 것 같고. 셀틱스에 있는 선수. 네, 맞아요. 이 선수 극한의 그 웨스트 이스트 좌우 존을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다른 메이저리그 야자수 특집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게 투구 하는 선수예요. 어슬레틱스에서 뛰고 있고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요. 헬버슨은 사실 여기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아마 헬버슨이랑 얼색일 거예요. 얼색은 할버슨은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콜로라도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올해 성적만 놓고 보면 막 엄청 뛰어나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매력을 느끼는 거는 이 스플리터, 포심, 슬라이더 이 조합이 스터프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와일드카드 픽 느낌으로 홍대병 픽 느낌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쿠어스의 투수를 그렇게 믿어. 쿠어스의 투수를 내려오면 잘하지 않을까. 거기서 약간 디버프를 받고 있다. 저산병. 저산병. 어허. 요즘에 그 고산 저산병 그거 안 좋아요 요즘에. 모르겠네요. KBO 팬분들이 많이 예민하십니다. 네.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예찬님 선발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근데 타순을 정리를 안 해요. 근데 뭐 다 비슷한 선수 많이 뽑아가지고 뭐 타순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선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많이 너드 감성을 뺀 것 같아요. 약간 너드 감성 좀 빼고 내가 만약에 데로사 감독이라면 내가 벤치 코치 슈마커라면 좀 약간 기성 감성 있잖아요. 좀 더 전력강화위원회 감성으로 올드스쿨? 네, 좀 이름값도 챙기고 리더십도 보고 약간 작전 수행력 챙기고 좀 구려 보인다고. 단기전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확률은 제가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언너디한 픽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포수는요 칼럴리랑
러치맨을 뽑았고요. 1루로는 1루로는 브라이스 하퍼랑 피터 알론소. 2루는 이제 저도 투랑을 뽑았는데 옆에다 버트레아 터너라고 썼잖아요. 아마 기성세대라면 트레아 터너를 뽑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 WBC도 엄청 WBC 때도 잘했었죠. 엄청 잘했었고요. 맞아요. 그 아메리카의 유격수. 네, 그 준결승전인가요? 그 3런 홈런 쳐가지고 역전했던 경기가 드레아가 아무튼 그렇게 국가대표 때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 인사권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서 한 번 더 뽑아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트레아 터너가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유격수에는 바비 주니어랑 건너 앤더슨, 3루수에 이제 어스틴 라일리 뽑았고 유틸리티로 저는 무키 베츠랑 브랜던 도노반을 뽑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네. 때 지난번에 지난 방송에서는 원래 어떤 예정을 하려 그러면 브랜던 도노반이 제가 알기로 WBC 이전 지역 예선에서 독일 대표팀으로 나온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그 이제 세인트루이스 팬분이신 정현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왜 그랬대? 그러게 왜 그랬대? 국적은 미국 선수긴 미국 한데, 선수고 네. 근데 이번에도 미국으로 나올 수 네, 있어요. 그렇긴 문제 하죠. 없는데 네, 네. 만약에 뽑을 수 있었다면 저도 브랜던 도노반을 오늘 요즘 잘하고 있기 조시 때문에. 스미스 대신에 넣었을 것 같긴 해요. 아예 몰랐네요. 네, 그래갖고 아예 독일기였구나. 언급을 하는 걸로. 네. 네, 도노반 되게 좋은 선수이기 뽑은 때문에. 이유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내외야 다 되는 올라운더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수비도 다 잘해요 심지어 네, 그 그렇죠. 포지션에서. 뭐 아무튼 저도 몰랐던 사실 하나 알게 됐고 음. 이제 아웃필더로는 에런 저지, 코빈 캐롤, 카일 터커, 잭슨 메릴까지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죠. 네. 저는 여기서 한 명 더 뽑은 게 마이크 트라우스 뽑았다. 진짜 리더십 전력강화위원회 네. 감성이다. 진짜 이걸 안 뽑아? 마지막 기회를 아니 한번 팀 더. USA의 마이크 트라우스 안 뽑아? 이건 약간 지난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메시를 안 뽑은 거랑 똑같다. 이걸 안 뽑을 거야? 칼맞을 일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이 트라우스 그렇게 좋아할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군지. 저지를 좋아하면 좋아했지 지금은. 아무튼 그래서 리더십 전형으로 지금 지금 트라우시 IL에 있는 걸로 네, 무릎 인가가 네. 어디가 안 좋아서 내년에 진짜 마지막 미호도 다시 한번 마이크 음. 트라우스 뽑아봤다. 그리고 이제 피처로 넘어가야겠죠. 음흠. 폴 스킨스, 타릭스 쿠발, 제클러, 헌터 그린 우한 뽑았고 맥프리드, 게럿 크러셋, 콜레이건스를 레프트로 뽑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콜레이건스를 좋아해요. 좋은 투수예요. 네, 예전에도 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제가 콜레이건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준영이도 뽑아주셨더라고요. 음흠. 뭐 이유는 제가 콜레이건스 찬양을 워낙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했어가지고 굳이 더 안 하고 저한 중에 게럿 크러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리그에서 저평가받는 저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최근에 펜자스에서 있어서 네, 그래요. 모 기관에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증속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대표적인 증속의 대명사가 콜레이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지난 시즌에 갑자기 확 튀었던 네, 선수잖아요. 원래 90 평균 음. 고속 92, 93마일이었는데 96까지 나와 이제는. 96, 97마일에 나온 선수라 아무튼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고 이제 릴리프 피처로 넘어가면 헤이슬리, 메이슨 밀러, 루카스 그리고 전 데빈 윌리엄스를 맞네. 전력 강화 위원회 감성 이걸 안 뽑아? 지금이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양키스의 든든한 마무리 데빈 윌리엄스를 안 뽑아? 든든해요? 위버를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던데.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 오늘 등판 기준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이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국가대표 선발은요 진짜 이름값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되게 이 그 어른들은요, 관성이 있죠, 관성이. 네, 뽑는 선수가 갑자기 확 나빠진다고 안 뽑잖아요. 진짜 엄청 부상으로 안 나오는 게 그렇긴 한 것 아니라. 같습니다. 그래서 데밀리엄스까지 넣어봤다. 그리고 저한으로는 저시 에이더, 테너스캇, 메스트람, 타일러 홀튼, 디트로이트에 있는 타일러 홀튼까지 뽑아봤습니다. 타일러 홀튼 어떤 투수죠? 타일러 홀튼 뭐 사실요 막 엄청 사실 맨 마지막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콜로라도처럼 할버슨. 예. 약간 하나 남아서 약간 저도 와일드픽으로 좀 뽑은 느낌이긴 해요. 공대병으로. 네, 저도 약간 뭔가 하나는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아무리 뒤져봐도 뭐가 없어. 근데 홀튼은 오히려 저 지난 시즌 되게 좋아했던 투수거든요. 불펜으로 되게 솔리드하게 했는데 이번 시즌이 좀 안 좋아요 오히려. 네, 이번 지금 네. 아직 ERA도 3점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투구 내용도 좀 약간 내려왔고. 근데 저는 네. 타일러 홀튼의 커터, 커터 좋아요. 그 커터가 타구 억제력이 진짜 높거든요. 스탯상 뽑아 나왔을 때. 그래서 단기전에서는 쓸만하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디트로이트 불펜의 핵심 중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이번 시즌은 살짝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이 선수가 재밌는 게 그 구속이 그렇게 잘 나온 투수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싱커도 구사를 하는 선수고 최고 구속이 기껏해 한 93, 4마일을 상상이 되는 투수인데 그렇죠.
불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레퍼토리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좌타 우타 기준으로 다르게 아예 승부를 가져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이레버 시리즈에서는 당연히 다 대부분 클로저들이 다 뽑혔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6회라든지 롱릴리프로 롱릴리프로 쓸 수 있을 투수라고 리그 전체를 돌아봤을 때 괜찮은 투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커터, 싱커, 체인지, 스위퍼, 포심, 커브 던지네요. 네, 맞아요. 레퍼토리가 선발이니? 진짜 많아요. 진짜 이게 불펜으로 쓰기엔 좀 아까운. 그리고 데빈 윌리엄스가 자꾸 저평가받는데 데빈 음. 윌리엄스의 그 에어밴더 체인지업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올해는 에어밴더가 아니라 그냥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냥 에어. 공이긴 한데, 네 어쨌든 올 시즌 성적이 지금 많이 많이 안 좋긴 해요. 18경기 7점대 아닌가요? 7.80이네요. 7.80 원래 8점 어제 8점대였는데 오늘 그 1이닝 무실점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어제 8.3 몇이었는데. 이 선수가 원래도 그 체인지업 특유의 무브먼트 때문에 사실 그 볼넷 억제가 잘 안 되는 투수입니다. 그렇죠. 일단 던지고 보는 거라서 그건 미러키 때도 똑같았어요. 예, 무브먼트가 워낙에 심한 구종이라 이게 재현성이라든가 그 억제 커맨드를 확실히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너클볼러 느낌도 나는 선수예요. 일단 던져놓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다 이런 느낌의 투수인데 올해는 그런 와중에도 더 볼넷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BB 퍼센트가 16.2%인데 리그 최하위 수준이라 그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느낌이 좀 있다. 그리고 평년 대비 이 선수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구속 측면에서도 기구 구속이 꽤 떨어졌죠. 오락가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당장 폼만 놓고 보면은 팀 USA 어림도 없지만 근데 그 지난 몇 년간의 활약과 고점일 때 보여줬던 파괴력을 생각하면 분명히 뽑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죠. 남은 시즌 폼 회복만 해준다면 좋은 투수입니다. 저희 두 명이 뽑은 게 이제 메스트람이잖아요. 좋죠. 네, 메스트람이야 뭐 포심이랑 싱커. 스트람은 리그 최고 수준의 그 좌완 그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원포인트 핀포인트로 나온다면은 믿음직한 이게 그 그런 메스트람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그 투구폼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타자들 입장에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정말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렵대요. 언제 리리스 포인트가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그 스윙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국제 대회에선 더 높은 확률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 보는 타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거 같은 거예요. 네. 약간 전력강의위원회 감성으로 가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언더핸드 투수를 꼭 껴놓지 않았습니까? 그쵸, 성적이 어땠든 네, 간에 메이저리그 투수를. 투수 타자들은 약하다. 이제 MLB나 일본 선수들은 잠수함 투수를 많이 못 봤으니까 잘 통하지 실제로 몇 번 잘 통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물론 그 선수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대현 선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미를 본 경험이 있어서 메스트람도 그런 전형으로 물론 선수 자체도 잘하지만 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런 어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스트람 투구폼이 되게 재밌죠.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선수라서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매력 있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정말 매력적인 투수죠.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로스터 소개를 각자 마쳤으니까요. 저희가 고른 선수 중에 특별히 이 선수는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겹치는 선수들부터 한번 쭉 전부 뽑은 선수들부터 한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세 분 뽑은 것까지 말씀해도 돼요. 그러죠. 네, 좋습니다. 먼저 그럼 전부 뽑은 선수들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포수에는 칼랄리 선수가 전원 선택을 받았고요. 1루수는 피트 알론소, 3루수는 오스틴 라일리, 유격수는 바비 위트 주니어였습니다. 유틸리티에는 무키 베츠, 외야수는 에런 저지, 카일 터커, 코빈 캐롤,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잭슨 메릴 이렇게 5명이 있고요. 저 PCR 안 뽑았는데요. 그런가요? 그럼 3명인 걸로. 3명. 네네네. 그리고 투수 쪽은 우완 투수로 폴 스킨스, 헌터 그린, 로건 웹, 메이슨 밀러, 좌완 투수로는 타릭 스쿠발, 게럿 크로셰, 조시 헤이더, 테너 스캇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스틴님께서 정현님 계셨을 때 이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 네, 저 로건 앱도 안 뽑았었거든요. 뽑은 걸로 합시다. 네, 제가 좋아하는 투수긴 해요. 약간 그 선수의 과거 과오 하나 말고 다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예찬님은 그러면은 PCA 대신에 트라우스를 뽑으신 거라고 보면 전력강화위원회 감성. 트라우스 안 뽑아? 아니 메시 안 뽑아? 이번에 WBC 어디서 해요? 미국에서 하잖아.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하죠. 그치, 미국에서 하니까 그래서 안 뽑은 거예요. 외국에서 했으면 뽑았지. 아니 그 오타니와 트라우스의 그 마지막 명승부 다시 그거는 안 할 거야? 일본에서 해야 그때 나와. 미국에서 하면 누가 그걸 궁금해. 트라우스를 미국에서 좋아해? 안 좋아하지. 노잼이라고 맨날 까이드만.
필라델피아 이글스 팬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근데 PCR이 근데 저도 PCR 좋아해요. 워낙 뭐 수비야 리그 최고죠. 네, 스카웃 그레이드 80점 받은 선수고요. 뭐 타격은 살짝, 생각보다 잘하고 네. 있는데 근데 볼산비가 아쉽기도 하고요. 유지가 네. 될지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래도 저점은 다 줘놓은 느낌이라. 근데 다 아시겠지만 국가대표팀 선발할 때 이런 선수 무조건 한 명 갑니다. 맞아요. 예전에 박혜민 선수 맞아. 출장에 딱 그 수비 느낌이에요. 잘하고. 이렇게 수비 잘하고 주루 잘하고 타격 앵간치 않은 이런 선수 꼭 한 명씩 하거든요. 근데 주루 수비 밸류가 너무 좋아. 네, 그래서 네, 갈 것 같긴 오늘 한데 그리고 오늘 PCA 선수가 오늘 기준 이제 5월 17일 기준으로 오늘 6타점 경기. 맞아요, 그래서 성적도 좀 약간 네, 그렇죠. 뻥튀기가 어느 정도 수비 몸이 넓고 네, 지금 또 송구 잘하고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도 트라우스를 안 뽑을 수 없다. 이걸 안 뽑아? 그리고 벤치 코치가 슈마커인데 이걸 안 뽑아? 자 네포티즘 지원 네. 혈연. 네, 다음 넘어가시죠. 네. 일단 칼 랄리 얘기부터 할까요? 네. 포스 겹치니까. 네. 이 선수가 참 몇 년 연속으로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면서 사실 처음에 본격적으로 리그에 이제 주전으로 자리 잡고 등장했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선수였어요. 솔직히 지금도 좀 저평가받고 네,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처음 데뷔를 한 후로 그러니까 2021년 성적은 사실 되게 안 좋았습니다. 볼산비도 개판이었고 한 150타석 정도 소화를 하면서 삼진을 50번 넘게 당해버리면서 뭐 거의 그냥 흔한 붕붕이 1 그냥 포수 보는 붕붕이 1 느낌으로 취급받으면서 그냥 저냥 적당히 어리고 괜찮은 뭐 유망주 포수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2022년 풀타임 주전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더니 지금 올해까지 포함하자면은 이제 4년 연속으로 리그에서 손꼽히는 장타형 포수. 그렇죠.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세부 지표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년도 빠짐없이. 그렇죠. 그래서 참 발전세가 뛰어난 선수고 꾸준히 자기의 게임을 개선해 오는 게 대단하다. 그리고 올해 커리어 하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페이스만 놓고 보면은 이쯤 되면은 본인의 커리어 하이 문제가 아니라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넘버원 보수 수준이 그렇죠. 아닌가. 공수를 다 잘하는 투수니까요. 네. 보스니까요. 그렇죠. 올해 볼산비가 엄청 개선이 됐어요. 지금 맞습니다. 볼넷 얻어내는 페이스가 예사롭지 않은 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좀 체이스 레이트도 그렇게 낮게 억제가 되는 편이 아니고 헛스윙도 좀 많고 되게 공격적인 어떤 타격을 즐겨하던 선수라서 볼넷을 많이 얻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 볼넷 비율이 15%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뭐 공을 억지로 보면서 볼넷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스윙 테이크 프로필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개선이 됐다. 프로필 자체가 분명히 개선이 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좋은 스윙 테이크 프로필을 유지하면서 그 하드힛도 많이 개선이 됐고 배럴 레이트도 굉장히 올라왔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스탯만 놓고 보면 그리고 세부 지표만 놓고 보면은 포수 치고가 아니라 그냥 리그 모든 야수 통틀어 봐도 상급 최상급 타자다. 그렇죠. 이미 네. 오피스도 9.9 넘긴 걸로 점구 알고 넘겼죠. 있고,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도루 저지를 한 선수기도 하고요. 어깨 굉장히 강하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플래티넘 글러버기도 하고요. 음. 뭐 프레이밍 기술도 리그 전체에서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KBO에서는 약간 저평가되는 스탯이죠. 이제 프레이밍은. 이제는 안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여전히 고평가받는 스탯이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의 최고도 칼랄리가 맞다. 그래서 서버트 페이지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 빨개요. 빨간 네. 맞아요. 배럴 비율이 지금 포수가 상위 2%. 진짜 배럴 타구 비율 22.2%고 볼넷 비율도 상위 10% 안에 드는 지금 엄청난 연장 계약도 최근에 맺었죠. 맞아요. 그렇죠. 이제 6년 계약 맺었죠. 싸게 맺었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난 한 3, 4년간 놓고 보면은 리그 탑3 포수를 뽑을 때 윌리엄 콘트레라스랑 칼 랄리는 고정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자리를 두고 러치맨하고 윌 스미스가 다투는 형국인데 참 조용히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제 그렇죠. 확실하게 스타로 발돋움한 선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더핸드에 있는 러치맨과 윌 스미스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윌 스미스가 오래 한다면 좀 윌 스미스였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윌 스미스가 타격에서의 그 안정감과 저점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수비 지표도 올해 많이 개선이 돼서 맞아요. 제가 작년 이제 다저스 우승하고 이제 결산 방송에서 윌 스미스의 수비를 엄청 지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은 좀 안 좋게 했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치맨을 뽑은 이유는 뭐 준영도 그렇겠지만 고점이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일단 러치맨과 랄리를 데려가면 포수 둘 다 스위치 스위치 히터. 히터예요. 그리고 뭐 러치맨이 선구안 자체는 저 윌 스미스보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단기전에서는 저 선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기회가 적은 그런 토너먼트다 보니까. 그리고 아들리 러치맨이 국제대회 경험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좀 리더십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국제대회 단기전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 네. 감성으로 또 여전히. 네. 이게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결국 제가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미국의 미국을 너무 고평가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고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고평가하지 않지만 그냥 우린 너드니까 너드 감성으로 뽑는 거고. 러치맨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성적이 지금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별로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편에 속해요. 사실 지금 안 좋죠.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OPS가 .629인데 지금 2할 간당간당하지 않나요? 네. 리얼리터 다리 근데 치고, 저는 리얼리터. 러치맨 올해는 그러니까 사실 러치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지난 메이저리그 야자수 방송에도 했어요. 했죠, 저는 제가. 했는데 지금까지 러치맨 활약만 놓고 보면은 성적은 안 좋겠지. 근데 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그렇죠. 분명히 세부 지표도 그렇고 뭐 인게임 타격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감을 찾았거든요. 아 맞아요. 심지어 하드잇이라든가 몇몇 지표에서는 커리어 하이 수준이에요. 약간 운이 없는 케이스예요. 리그에서 제일 운이 없어 네, 지금 맞아요. 내가 보기에. 지금 바비비 2할 1푼대예요. 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어떤 트위터, 그러니까 이제는 X죠. X에서 어떤 야구 스탯 같은 거 이제 큐레이팅 해주시는 그 계정 글을 봤는데 배럴 타구, 하드잇 타구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잡힌 게 애들이 러치맨이래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배럴은 무조건 장타가 나오고 하드잇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기본적인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하드잇 타구, 배럴 타구들 중에 아웃으로 연결된 비율, 개수가 가장 높은 게 러치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쳐도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뭐 극단적인 프리터라서 상대 수비한테 시프트를 강요해가지고 뭐 시프트에 다 걸린다거나 이런 것도 그런 아니에요. 선수 기본적으로 히트맵 자체도 나름대로 고르게 나오는 선수고 스윙 프로필 자체도 막 엄청나게 뭐 치중되어 있거나 극단적인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강하게 때려도 필드 어디로 보내도 잡힌다는 거는 본인의 능력 영역은 아닌 것 같아. 운이 그렇죠. 없는 거야 그냥. 운이 좀 네. 많이 없는 편이긴 해요 올해. 예, 지금 XWOBA가 거의 3.380, 375 가까이 지금 찍히는데 372네요. 그쵸. 근데 실제 WOBA는 .285인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겉보기에는 약간 코로나 에라랑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진짜 운이 없는 케이스긴 해요. 지금 애들 그러니까. 러치맨이. 리그에서 가장 불운한 타자 중 하나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성적만 가지고 음해를 하기에는 좀 참작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러치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본인의 밸류를 온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대로 타구 프로필만 꾸준히 유지해 준다면 남은 시즌 언젠간 반등을 할 거다. 그렇게 된다면 팀 USA에 합류할 자격도 충분하다.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사실 4명이 뽑은 선수는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 야지. 알론소, 뭐 네. 저지, 뭐 유격수 바비히트 배츠, 주니어 뭐 이런 거를 배츠, 바비히트 주니어 뭐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폴 스킨스, 타리스코가 얘네가 안 가겠습니까? 가죠. 네, 본인이 간다고 하면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올해도 투수가 지난 WC보다 더 퀄리티 높게 갈까라는 의문점이. 물론 투수 그렇죠. 네, 이제 총 출전한다고는 하는데 선발 투수 특히 불펜 투수는 네. 몰라도 선발 투수 쪽에서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저희가 있죠. 좀 사실.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원래 투수들은 약간 이런 이벤트성이죠.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 기준으로 이벤트성 경기에 투수들은 뭔가 안 나가려는 경향이 몸을 사리긴 하죠. 팀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좀 불안하겠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글래스나우 선수가 건강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WBC에 나가고 싶다고 한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다저스가 내보낼까요? 팬들부터가 기를 쓰고 말릴 정신이 거예요. 내보내진 것 같긴 한데 어, 제정신이 아니야 걔는. 쉽지 않아요. 글래스다운은. 아, 아무튼 투수들은 일단 스킨스가 참여해준다고 확정을 낸 것만으로도 그렇죠. 일단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팬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고 음. 어떤 선수들이 참여할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전체 4명이 전부 다 뽑은 선수들은 저희가 설명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네. 굳이 언급을 해보자면 저지 미친 것 같아요.
지금 4, 5, 7 아직 유지하고 네. 있나요? 4, 5, 7? 저지 선수 오늘 4타수 2안타에 7루 일본에. 3번 했는데 네. OPS가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 이제 라이브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역사상 최고의 타자예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곧- 베리본즈 그 시즌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수준이야. 고대 괴수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어. 얘가 그 살아있는 현존하는 괴수예요. 얘가 말이 안 돼. 크라켄이야, 크라켄. 출률이 딱 5할로 떨어졌네요. 오늘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4, 5, 7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세번트 들어가 봤거든요, 저지. 그 지금 세번트 들어가면은 세번트가 되게 좋은 사이트인 게 뭐냐면요. 그 게임 로그 들어가면은 타석마다 영상을 다 보여주거든요. 네네. 누르면은 그 타격 그 영상을 보여줘요. 네네. 제가 어제 그 배럴 하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게 지금 배럴 타구를 벌써 30개 넘게 만들었어. 말이 안 된다. 이거 혼자 게임하고 있어요 어.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50경기 언저리 했고 시즌이 3분의 1이 안 지났잖아요. 네. 근데 배럴 타구가 벌써 거의 40개 근접하던가요? 거의? 지금 몇 개예요? 리그 1위 있는 건 확실하고 네, 몇 개인지는 그러니까 혼자서 뭐 지금 40개 언저리야. 혼자서 마구마구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이게 하드히트 레이트가 제가 이런 지표를 본 적이 있나 싶은데 지금 XWOBA가 510이 510, 음. 하드히트 비율이 57점, 뭐 이거는 오히려 저지 커리어 대비 낮은 편이에요. 57.3%. 그리고 XWOBA 컨택트 .650 이 뭐야? 그냥 지금 X 장타율이 804.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선수의 어쨌든 슬러거다 보니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어쨌든 삼진 삼진 비율이 뭐 높다는 거였는데 올해 이렇게 삼진 쳐주면 비율 뭐. 커리어 로우예요. 그러니까요. 20%대 초반. 음. 그냥 미친놈인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얘를 어떻게 아웃을 시키나요? 이게 정말 제가 처음에 이 양키스 메이저리그를 보고 양키스 팬이 된 게 저지 때문인데 사실 저는 2022년 그때도 또 이렇게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한 작년에 또 이렇게 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올해는 물론 아직 시즌이 준영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치는 거를 내년 뭔가 이렇게 되니까 더 기대하게 되는 약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지의 이제 일부 형도 이제 한국계이시고 본인도 내면에 어딘가에 대한의 건화의 마음이 있을 텐데 한국 대표팀으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백이종군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출전을 할 수 있나요? 백이종군을 하는 걸로. 마음만 마음만 먹으면 먹으면. 저희가 와서 뭐 지난번 에드먼 선수처럼 뭐 순댓국도 사주고 할 테니까 순댓국을 사줬나요? 아직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순댓국이 어디야? 저기 뭐 한우 갈비 같은 것도 병천 해가지고. 병천 순대 사줄 테니까 와주세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선수 더 언급을 해보자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매치 팬으로서 우리 알론소 선수 올해 오래 굉장히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즌에 스스로 부진을 해주시면서 싼 값에 남아주셔서 페이컷 했다. 페이컷을 스스로 하는, 왜냐면 아. 잘해놓고 페이컷을 하면 템퍼링 의혹을 또 받을 수 있거든. 잘했는데 갑자기 단년 계약, 2년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또 사무국에서 또 제재가 들어와요. 조사가 들어오지. 이놈들 또 뭐 있다, 뒷거래 했다. 이러니까 스스로 성적을 깎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야 될 시기에 제 기량을 발휘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소토 영입할 것도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같이 하려고. 알버지. 이제 매치만 아직 생각하는. 오피스 이제- 1 유지하고 있나요? 예, 1은 유지하고 아직 있어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저기 언저리. 작년에 엄청 98이 음해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다 연기를 했던 거야. 연기를 한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자녀 시즌 지금처럼만 해주고 내년에 이제 옵트인 하는 거죠. 4월 이달의 선수였죠? 네, 이달의 알버지가. 선수였어요. 지금 타율도 3할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오피스도 1 넘는 걸로 알고 1 언저리 1 넘죠. 네. OPS는 98이고 떨어졌나요? 떨어졌네. 타율은 아직 3할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론소가 타율 3할 치는 세계선은 3, 4, 5 지금 아름답게 유지하고 생각을 있는데. 못했네요. 홈런도 두 자릿수 갔죠? 갔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봤을 때 9홈런이었는데 리그 최고 수준의 타자로서 올해 되게 활약을 이어가고 네. 있고 뉴욕의 그리고 심장 알버지. 뉴욕의 심장이 2개 있네요. 저지랑 알버지 2명이 있는데 자심실 우심방. 2개의 심장이네. 이렇게 하고 투수 얘기할까요? 투수 얘기하죠. 네. 투수 폴스키스, 타리스코발, 게르크로시 이 정도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 언급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헌터 그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터 그린 좀 재밌긴 해요. 사실 어떤 이 선수는 제가 느낀 게 작년부터 좀 약간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좀 불안했어, 솔직히.
뭐 볼넷 비율 높았고 본인 약간 그 레퍼토리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그냥 마음을 먹은 것 같아. 아 그냥 가운데 던질란다.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 나는 나는 그냥 뇌를 빼고 던진다. 뇌를 빼고 그냥 나는 존으로 던질란다. 하니까 결과가 좋아요. 근데 그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잖아요. 이제 공 좋은데 제고 안 돼서들 야 그냥 존 안에만 넣어. 네모 안에 공을 넣어라. 네모 안에 던져. 네모 안에만 던져라. 네. 그 네모 안에 어디를 가는 네.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네모 안에 일단 던져라. 그렇죠. 그 다음은 타자들이 해결해 줄 테니까 알아서. 아니 최고 구속 104마일을 던지는 투수인데 그렇죠. 제구가 뭐가 중요합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심지어 페스티벌의 단순 구성만 높은 게 아니라 쉐입도 좋아요. 맞아요. 괜찮은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여러모로 세부적인 어떤 페스티벌 프로필도 너무나 위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페스티벌 히트맵을 제가 지금 세번트에서 보고 있는데 아 진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로 던지고 있네요. 아니 페스티벌이요. 원래 진짜 제가 알기로는 데뷔하고 22시즌 그때쯤에는 구종같이 엄청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좋았어요. 올해 진짜 엄청나요. 작대기인데. 근데 올해는 이제 스파 무브먼트도 상위권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뭐 커맨드라든지 회전수라든지 다 압도적인 최고급 선수로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슬라이더 좋죠. 네, 그렇게 이렇게 두 개 밸류가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전 투피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투피치 맞아요. 네. 예. 뭐 직구 체인지업인가 뭔가 하나 더 던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스플리터 던지는 네. 8% 던져요. 8%. 네, 직구 그러니까. 슬라이더 비중 합치면 거의 90%가 넘어가서 뭐 그러니까 사실상 이- 투피치라고 네. 이 스플릿성 이 공을 좌타 상대로만 던지고 그마저도 많이 구사하는 건 아니라서 크게 유의미한 변수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결국에는 포심 슬라이더 투피치라고 봐야 되는데 스트라이더도 그 포심 슬라이더 투피치에 그렇죠. 가깝잖아요. 근데 이 스트라이더의 포심 슬라이더랑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스트라이더는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과 특히 슬라이더 무브먼트 측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헌터 그린은 조금 더 윽박지르는 느낌이 강해요. 구속과 그 포심의 그냥 단도직입적인 윽박지르는 그 무식한 투구 느낌이 강해서 조금 더 짐승 같은 투구를 한다. 근데 그게 통한다. 왜냐? 스토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근데 어떤 의미로는 국제전에서는 이게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어프로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단기전에선 차라리. 그렇죠. 그치 한 바퀴 돌 거잖아 어차피. 이 선수가 뭐 완투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길게 보는 국제전에서는 뭐 경기 65개, 85개 제한도 있고 뭐 기껏해야 3, 4이닝 던지고 계속 순환 돌릴 건데 한 바퀴 돌 때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윽박 지르면은 못 쳐. 정말 극한의 퀄리티가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재밌는 투수고 본인만의 어떤 무기를 진짜 극대화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야구가 얼마나 좀 재밌는 의미로 쉬운 스포츠인지 다 타고나는 거야. 타고나는 거야. 뭐 야자인 디자인이니 자리. 뭐 디자인이니 무슨 뭐 꽝힘 좋은 애들이 다 잘해. 완성도니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몸 좋으면 잘해. 그래 몸 좋으면 잘하는 거야. 운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는 그렇죠. 말이 있죠. 여기는 머리는 몸이 따서- 너무 좋으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저지 보세요. 저지 똑똑하게 하는 거 같으니까 그거. 휘두르면 넘어가는 거야 걔는. 그거는 스탠튼이고 마 저지는 똑똑해요. 아이, 걔는 지금 걔는 그 예전에 런닝맨 그 예능 보면은 그 초등형 야구 보면 방망이 이렇게 넓은 방망이 아시죠? 지금 그거 휘두르고 있는 거라니까. 치면 다 넘어가 지금. 답도 없다 진짜로. 네. 아무튼 이렇게 4명이 선정한 선수는 이만큼 하고 네네네. 3명이 뽑은 선수 중에 알렉스 브레그먼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뽑았거든요 이 선수. 브레그먼 올해 지금 그 보스턴이랑 매년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계약 맺고 뭐 굉장히 잘 하고 있죠. 지금 뭐 서번트 들어가 봐도 뭐 브레그먼이 원래 이제 엄청난 장타력이나 뭐 엄청나게 고타율을 보여주는 선수라기보다는 좀 이제 성구안이 좋고 그렇죠. 좀 이제 출루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유형인데 뭐 올해도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잠깐 좀뭐 출산휴가였나 뭐 가족 문제로 잠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OPS도 거의 1 가까이 쳐주고 있고 네. 뭐 수비도 안정적이고 지금 출루율이 생각보다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올해는 지금 장타율이 지금 거의 6 가까이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브레그먼이 원래 이제 보스턴의 계획 자체는 좀 이제 브레그먼을 이루수로 쓰려는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뭐 데버스가 초반에 부상 나기도 했었고 지금 이게 요즘 보스턴이 많이 안 좀 데버스 잘해요. 타격 그게 잘해요. 아니, 카사스가 그 지금 성적 말고 외적으로. 네. 내외적으로. 근데 그 뭐 성적 구단과의 좋으면은- 그
좀 컨플릭트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3루에서 네. 1루로 뭐 지명타자로 쫓겨났는데 삐져가지고 막 구단주가 찾아갔다니 어쩌다더니 지금 카사스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죠. 일루수 시키려고 하니까 일루수를 또 시키려고 했는데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왜 자기 갑자기 지명타자 하라더니 왜 갑자기 일루수 하라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삐질만 해 솔직히. 뭐 어쨌든 저는 사실 저도 원래 이제 처음에 뽑을 때 브래그먼이 아니라 도노반 선수를 유틸리티로 뽑았었는데 지금 사실 도노반 선수 정도 제외하면은 브래그먼이 2루 수비도 가능하다고 하면 뭐 충분히 그리고 3루 수비 정도야 워낙 이제 뭐 뛰어나니까 뭐 저는 미국 대표팀 유틸리티 오히려 이제 주전에 들어가도 저는 솔직히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저는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래그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되게 튀는 게 뭐냐면요. 그 평균 2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커리어 하이예요. 그러니까 평균 타구 속도가 원래대로 커리어 내내 88마일에서 89마일 정도 형성이 되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 갑자기 지금 평균 2위가 93마일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92.6. 그러니까 커리어 평균 대비 거의 4마일 가까이가 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타격 스타일이 저점이 높은 유형이잖아요. 고점이 네, 아주 그렇죠. 특출나다기보다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존설정이 굉장히 뛰어나고 스윙 테이크 프로필이 리그 최정상급인 선수. 볼 3비 억제 잘 되고 그다음에 뭐 헛스윙 잘 안 하고 이런 아주 교타자스러운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고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좀 안 좋았을 때 좀 무난하게 뭐 OPS 750, 800 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선수가 좀 공을 많이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로파워랑 그 툴을 그 뜬공을 많이 그렇죠. 치고 당겨침으로써 어떻게 커버를 하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프로치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퀄리티는 유지를 하면서 갑자기 타구 속도가 늘어나 버리니까 당연히 성적은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타구 속도의 향상이 어디서 오는 건가라고 하면은 뭐 저희는 메카닉 전문가가 아니고 선수 선출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은 안 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선수의 기존의 장점과 새로 발견한 어떤 개선된 부분들이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거의 커리어 하이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솔리드하죠. 그렇죠. 뭐 언제나 솔리드했으니까. 유틸리티 솔직히 유틸리티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팀을 하면. 2루는 잘 네. 모르겠고 3루수는 확실히 봐줄 수 있을 네, 것 뭐 같아요. 워낙- 2루수도 뭐 보려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안 뽑은 이유는 뭐 유틸리티로서의 가치를 솔직히 저는 브래거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루수로서의 브래거먼은 정말 뛰어난 좋죠, 선수인데 좋죠. 유틸리티로서의 브래거먼은 좀 의문이라서 안 뽑았고요. 라이언 에이슬리를 이제 준영님께서 안 뽑으시고 저랑 이제 나머지 세 분이 뽑아주셨는데 라이언 에이슬리 왜 뽑았는지 규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헬슬리. 뭐 일단 헬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 메이슨 밀러가 있다면 내셔널 리그에는 헬슬리가 있죠. 뭐 작년에 일단 제가 이 선수를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마무리 투수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입니다. 세이브 뭐 뭐 그렇죠. 계속 몇 년째 지금 그 세인트루이스의 세이브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 사실 메이슨 밀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엄청난 공을 던지긴 하지만 사실 마무리 투수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뭐 선발 투수도 잠깐 했다가 이제 마무리를 완전히 전향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 딱 정말 한 점 차에서 올라온다. 그 한 점 차에서 이제 9회 말을 막아야 된다. 하면 제가 감독이라면 솔직히 데빈 윌리엄스. 에어밴더. 윌리엄스를 뭐 데려간다면 데빈 윌리엄스를 뭐 그러니까. 좋다면 쓸 수도 예, 있겠지만 결국 들고 돌아서 이게 제 감성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력강화위원회 이 감성이잖아요. 어른들의 이야기는 또 어른의 사정이 있어요. 뭐 어쨌든 헬슬리. 저는 진짜 한 점 차에서 막아야 된다. 한다면 저는 솔직히 해슬리를 지금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험이란 게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헤이슬리 왜 뽑았냐면 단기전에서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홈런 억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헤이슬리가 지난 몇 년간 통틀어서 홈런을 10개도 안 맞았어요. 네, 2년인가 3년 통틀어서 10개가 안 되고 4-5개밖에 안 맞았을걸요. 제 기억에는. 2022년 이후로 올해까지 총 11개밖에 안 네. 맞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22, 23, 24, 25 4년 동안 11개 맞았다는 건데 엄청난 거죠. 홈런 억제 능력이 정말 뛰어났다는 거고 사실 극단적인 오버핸드 투수인 건 맞습니다만 헤이슬리가 왜 마무리 중에서 유니크하냐면 100마일을 던지는 마무리 세이브 투수인데 슬라이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그러네요. 유니크한 선수라는 거예요. 거의 1대1 네. 비율로 던집니다. 작년에는 XWOBA가 거의
2.208 그쯤 돼가지고 포심보다 슬라이더가 더 가치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포심 자체 뭐 무브먼트라든지 근데 포심은요 약간 단기전에서 봤을 때 좀 익숙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변수가 왜냐면 생기죠. 팀 USA 저희가 지금 선발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다 다 강속구예요. 위력적인 네. 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100마일 안 던진 선수가 없어요. 선발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헤이슬리의 강점은 그리고 슬라이더만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체인지업도 있을 거고 제 기억에는 이게 포피치라고 하거든요. 아마 세퍼레이션이. 제한적이긴 해도 던지긴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선수다. 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포심의 드러블레이션이라든지 뭐 스핀이라든지 릴리스 포인트 자체도 올라가서 뭐 그 부분에서는 헤이슬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리그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 아쉬운 건 약간 좀 볼넷 비율이 좀 높아진 감이 있는데 맞아요, 올해. 올해는 좀 볼넷 비율이 네. 많이 높아지긴 했네요. 올해는 15% 근데 그거는 가까이. 뭐 네. 강속구 투수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헤이슬리를 안 뽑긴 어렵다. 그러니까 헤이슬리를 안 뽑을 수 있는데 대체 자원을 뽑기가 좀 어려운 애매할 것 수 같아요. 있다. 예. 왜냐면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리그 자체가 그 암슬롯이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30도에서 진짜 더 내려가면 20도대 초반까지 내려가고 네. 3쿼터가 좀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리그 환경인데 헤이슬리는 그 세번트 기준으로 암슬롯 암 앵글이 63도입니다. 맞아요. 극단적인 오버 더 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런 투수 극단적인 오버 더 탑을 고수하는 투수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한때 많은 사람들이 투수들이 오버 더 탑으로 던질 때 잠수함을 하나씩 꼭 집어넣는 그렇죠. 느낌으로 반대예요. 이제. 반대로 이제 3쿼터가 많아진 시대에 극단적인 오버 더 탑 투수 하나 정도 그렇죠.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자체가 좀 다른 선수를 하나 넣음으로써 생소함을 좀 이제 유발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뭐 헬슬리 선수 자체의 기본 체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요소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한 자리 차지할 만하다. 근데 제가 이 헬슬리를 안 넣은 이유는 간단해요. 메이스 밀러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겹치는 느낌이 겹치는 있죠. 느낌이 있어서 굳이 또 하나 더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뭐 다른 좌투 스페셜리스트라든가 뭐 헬버슨이라든가 이런 홍대병 픽을 가져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 이름값과 전력 강화 위원회 감성이 있으면 그치. 안 뽑을 수 없는 선수다. 그러니까 선수 자체의 체급은 약간 높죠. 이번 네. 컨셉이 준영님이랑 저랑 약간 반대되는 거예요. 안티테즈예요. 극단의 너드, 극단의 전력 강화 위원회 그치.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이 뽑은 선수 중에 좀 특이할 만한 선수는 뭐 헌터 브라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헌터 브라운. 헌터 브라운 선수 이따 뽑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죠. 네. 규진님하고 정현님께서 규준 씨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이 브라운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투수 그 서번트 페이지 들어가셔서 투수 이제 POPS 낮은 순위로 정렬하면 헌터 브라운이 1위거든요. 맞아요. 아 제가 약간 이게 헌터 브라운을 제가 판타지 초반에 데리고 있다가 팔았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젠장 또 휴스턴이야. 뭐 어쨌든 이 브라운 선수 보시면은 그 이게 올해는 진짜 뭐 서번트 들어가 보시면 진짜 다 빨간색입니다. 뭐 거의 지금 페스티벌 구속도 거의 97마일 가까이 나오는 선수고 뭐 삼진 비율이 32% 넘어가고 하드hit 억제도 엄청나게 좋고요. 일단 브라운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선발 요원이긴 하지. 지금 뭐 휴스턴에서 선발 잘 돌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전에서는 불펜으로. 네 빠르게 한 1, 2이닝 막는 정도로 써도 사실 네 충분히 기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포심이랑 싱커, 뭐 포심, 싱커, 커브,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 커터까지 던지는데 뭐 슬라이더, 커터는 보여주는 구종으로 던지고 일단 포심이랑 싱커가 50% 넘어가는 이 패스트볼이 뭐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냥 맞아요. 네. 이 직구 유형의 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브나 체인지업 같은 피치도 살아날 수 있고 저도 이제 좀 이제 젊은 유형 중에서는 뭐 브라운이 가장 지금 리그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브라운 선수 뽑아봤습니다. 제가 헌터 브라운을 굳이 안 뽑은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육각형 느낌의 투수고 레퍼토리의 다양성과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투수인데 특정한 무기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완성도와 어떤 수싸움을 통해서 이게 스토프도 평균 이상이긴 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타이밍 우위를 확보하고 타자를 잡아 나가는 지금 피칭을 하고 있는데 팀 USA에 있는 선수들은 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의 리설 웨폰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에요.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로건앤만 하더라도 극단적인 그라운드 볼러. 그렇죠. 그리고 또 헌터 그린만 해도
압도적인 스터프, 그렇죠. 스트라이더, 압도적인 슬라이더 그렇죠. 다 있어요 하나씩. 근데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바퀴 내지는 길어야 두 바퀴 정도를 도는 WBC 무대에서 완성도로 승부하는 투수는 굳이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장기 레이스고 어떤 리그 풀 로빈 형식으로 풀 리그로 좀 길게 가져가는 일정의 대회라면 브라운이 어느 정도 고려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지금 체급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어떤 특정한 본인만의 정상급 무기가 있다는 인상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안 뽑은 이유는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일단 헌터 브라운 선수가 불펜으로 가기에는 이미 불펜은 너무 완성도 있는 선수들이 많고요. 특정 무기가 강력한 선수. 그렇다고 선발로 가기에는 이미 선발도 쿼터가 다 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완성도와 다양성으로 승부를 보려면 제가 뽑아 타일러 홀튼 정도의 다양성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펜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면 6구종, 7구종 던질 정도는 돼야 음. 좀 승부가 되는데 네. 그리고 헌터 브라운이 이제 포신 커터 커브 레퍼토리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싱커가 추가된 싱커를 장르에 달았어요. 맞아요. 프레먼 발데스한테 배워가지고 장르에 달았는데 물론 싱커가 정말 좋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팀 USA에 포함될 정도의 그런 메리트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투구 폼도 작년에 바꿨다고 하고요. 그래서 팔 움직임도 가끔 와인드업이 약간 벌렌더 느낌이었는데 올해 좀 많이 개선이 됐고 뭐 스탠스도 바뀌었고 뭐 지난번에 뭐 디에슬레틱 기사 보니까 자신이 뭐 멘탈도 좋아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좋은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 휴스턴 투수 코치가 조지 밀러인가 그럴 텐데 조지 밀러가 이제 딜리버리를 반복하게 해서 라인을 맞췄다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투수인데 팀 USA의 다른 투수에 비하면 만약에 대로, 올해 같은 성적을 다음 시즌에도 한 번 더 내가지고 체급 자체가 이제 확정이 돼버리면 그때는 무조건 뽑힙니다. 말석에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올해는 아직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딱 그 커트라인 걸린 느낌이에요. 만약에 지금 팀 USA 저희가 오늘 뽑은 그 고정 선수들 중에서 한 명이 빠진다 그러면 바로 예비 1번 느낌. 바로 넘어가는 예비 느낌. 번호를 받았죠. 그렇게 하고요. 매력 있는 투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희가 브라이스 투랑 한번 실드 쳐줄까요? 투랑 좋죠. 제가 투랑을 사실 저는 그런 똑딱이 소위 말하는 똑딱이 유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안 좋아해요. 근데 투랑은 그들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티어 느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안 좋아도 단기전에 이런 애 한 명쯤 꼭 있어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선수들. 똑딱이나 수비왕 이런 애들 꼭 한 명씩 묶여가는데 사람 좀 짜증나게 하는 맛이 있어야 돼. 투랑이 딱 적격하다. 그리고 수비가 워낙 잘 되니까. 굉장히 브라이스 좋죠. 투랑은. 수비는 진짜 일단 제가 계속 말하지만 플래티넘 글러버다. 이게 또 전력 강화 위원회는 이런 수상 실적 잘 봐야 되거든요. 투랑이 생각보다 기본 평균 타구 속도가 괜찮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로파워가 없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라인 드라이브 타구도 나름 만들어내고 뭐 홈런 파워가 특출난 느낌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어떤 그 타구 속도가 2루타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와 로우한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이 선수가 뭐 진짜 아무 단타밖에 못 치는 똑딱이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뭐 주루 툴도 상당히 좋고 수비적인 측면에서야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그 정상급 선수가 하다 보니까 종합 밸류 측면 그리고 어프로치 변수 측면에서 어떤 균열을 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주축 중심 타자의 역할은 못하겠지만 하위 타선에서 수비를 충실히 해주면서 한 번씩 예외적인 의외의 상황을 만들어낼 만한 힘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러키에서도 하위 타선에 있죠. 그렇죠. 6번인가 있는 걸로. 6, 7번 합니다. 네. 올해는 그래도 OPS 7대 치고 있습니다. 통상 맞아요. OPS가 6, 4, 5인데 올해는 그래도 1 가까이 높은. 그래서 막 주전으로 뛸 만한 선수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트라이 터너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트라이 터너와 브라이스 트랑 둘 중에 누굴 뽑을까? 투랑 밀워키에서는 1번도 보는 걸로 알아요. 네. 네, 가끔. 근데 자분가 이제 어쨌든. 지난 WBC 때 보여준 모습과 근데 저도 트랑 뽑았거든요. 괜찮아요. 네. 일단 제가 이거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건데 작전 수행 능력. 그러니까 그 저희가 계속 돌려 얘기하고 있는데 길게 말하면 그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단기전에서의 그 필요성. 수비의 중요성, 주루의 중요성 그 부분에서 뽑히는 선수가 PCA라든지 브라이스 트랑이라든지 변수 창출. 네. 그러니까 변수 창출이고 반대로 말하면 상대의 변수를 억제하는 그런 류의 선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류의 선수를 지금 당장 뽑아야 된다면 외야의 PCA, 내야의 트랑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브랜돈 도노반은
정말 뽑고 싶은데 마음에 브란덴부르크 문에 감성이 있다고 하니까 못 뽑겠네요. 정말 좋은 선수인데. 네. 한 명만 뽑은 선수 해볼까요? 네. 한 명만 뽑은 선수들 뭐 제가 뽑은 한 명 선수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여러분들이 다 감성을 알고 여러분들 아, 가슴 속에 뜨거운 낭만과 야구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안 뽑을 수 없는 선수들. 마이크 트라우시요? 뭐, 마이크 트라웃. 솔직히 저도 평소 같아서 안 뽑았을 텐데 음. 뭔가 다른 분들이 뽑은 거 보니까 다 너디하게 뽑으셔가지고 뭔가 반골 감성 생겨가지고 뽑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카이 슈아버. 칼 슈아버 좋죠. 카이 슈아버 일발 장타만큼은 아까- 리그 최고입니다. 아까 기수님께서 제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아까 제가 타순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에 저번 WBC도 이제 결승전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미국이랑 일본이랑 하다가 이제 미국이 되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슈아버 선수가 다르비슈한테 결정적인 솔로홈을 하나 쳐가지고 한 점 차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딱 슈아버한테 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솔직히 슈아버가 수비를 할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주루도 수비를 하면 안 되죠. 못하고. 네. 근데 확실한 이제 선구안이 바탕으로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대타로 나와서 결정적인 한 방을 이제 쳐줄 수 있는 선수를 저는 선택을 한다면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슈아버를 미국 대표팀에서 가장 1번 대타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뭐 그렇죠. 솔직히 컨디션이 좋더라도 이게 외야가 너무 터커나 저지 캐롤 이런 선수들을 뚫고 사실 지명타자로 선발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대타 1번 대타로 슈아버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슈아버 선수가 약간 그 이미지가 아무래도 강력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저한 상대 타율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그렇죠. 올해만 해도 저한 상대로 오피스가 1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 몇 년을 통틀어 봤을 때도 3할이 넘어요. 킬러예요. 예. 그래서 스플릿이 완전 스플릿 없는 타자예요. 그냥 잘 치는 타자거든요. 근데 약간 예전에 그 몇 가지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슬러거 이미지 그리고 그래서 공갈포 이미지 때문에 1할 40홈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네. 겹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타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잘하는 타자거든요. 이제 그래서 뽑힌다면 무조건 들어갈 선수인데 저희가 안 뽑은 이유는 뭐 그렇죠. 그냥 기본 선발 라인업 네. 자체가 너무 센데 워낙 탄탄하고 굳이 더 네.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인 거고 제가 혼자인지 모르겠는데 랭포드를 뽑은 이유는 그 야수계 헌터 브라운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실링. 예. 나이도 이제 아직 어리고 근데 2년 차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최근에 약간 슬럼프기도 하고 뭐 아직 완전히 연근 선수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차기 지금 팀 USA 외야 슈퍼스타 계보는 랭포드가 이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모든 면에서 툴 육각형 측면에서 가장 넓게 갈 수 있고 모든 완성도 툴 측면에서 스케일이 가장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WBC 한번 나가서 후보로라도 맛을 보고 경험을 쌓고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눈에 든 다음에 그 다다음 WBC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뛰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이기 조시 때문에 스미스도 그런 감성으로 약간 스미스는 유틸리티? 스미스는 도노반 못 뽑아서 뽑은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전력강화위원회 감성으로 이게 와이어트 랭포드 정말 좋은 선수인데 약간 그 말 있잖아요. 국가대표는 검증하는 자리다.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이 얘기 종종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국가대표는 증명하는 자리인데 어딜 국가대표에서 경험을 쌓으려 그래. 이런 감성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네.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와이어트 랭포드 저 아마 다음 WBC 때는 그냥 주전으로 갈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지금 2년 차인데 이미 올라오는 페이스 보면은 사실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 극도로 부진했다가 시즌 후반부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에도 중간중간 풍파는 지금 이미 겪고 있긴 하지만 잘 칠 때 몰아칠 때 보면은 아 얘는 벌써 깜냥이 보인다 싶은 선수라서 근데 아까 계속 그 경험 이제 얘기하는데 그 경험이 없다고 안 뽑아줄 거면은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약간 노력이 이제, 부족해. 그치. 그 얘기를 해야죠. 노력이 경험을 부족해. 쌓게 해줘야죠 신입들도. 나 때는 다 네. 바로 나와서 했단 말이야. 아무튼 네. 그렇게 하고요. 뭐 네. 더 얘기해볼 만한 선수는 루카스 얼색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얼색 같아요. 얘기해 주시죠. 루카스 얼색 저랑 준영님만 네. 뽑은 것 같은데 음. 사실 뽑은 이유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해요. 네. 루카스 얼색 같은 선수는 뭐 워낙 사실 진짜 모르는 분이 더 많을걸요? 맞아요. 아마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삼총사 네, 불펜 네. 15년에 우승할 때 불펜 삼총사 누구였죠? 뭐 기억 에레라 켈빈 에레라, 그렉 홀랜드, 홀랜드 맞죠? 웨이드 데이비스 웨이드 데이비스 세 이렇게 했었죠. 명이었는데 예.
그 뒤를 잇는 지금 최고의 캔자스시티 불펜, 아니 캔자스시티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최고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 시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완성도 측면에서 리그 1등에 가까운 불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번트 불날 걸요 지금. 네. 그렇네요. 불나네요. 불나네요. 레퍼토리도 너무 좋아요. 포심, 슬라이더, 싱커, 체인지를 다 던져요. 예. 포싱 싱커, 슬라이 체인지업에 커터까지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굉장히 지금 다 모든 피치 밸류도 다 고르게 잘 나오고 평균 있고 구속도 97, 98마일 나오는 것 같고 체인지업이 90마일이 넘어요. 92마일인가 나와요. 체인지업이. 올해 제일 좋은 거는 볼넷을 절대 안 줍니다. 네, 맞아요. 볼넷 1.6%네. 1.6%. 볼넷을 진짜 안 되고 정말 안정적인 투수고요. 예. 그리고 스트라이크 초구 스트라이크였나 어떤 그 피처 카운트로 끌고 가는 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그 카운트 자체를 되게 유리하게 잡고 가요. 지금 올해 투구 내용이 괜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리그 불펜들 중 거의 1황에 가까운 퍼포먼스와 투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페이스대로 중간에 뭐 부상이라든가 부진이 오지 않는 이상 이번 시즌 이대로 마무리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카스 헐스는 지난 시즌 SLXT에 있을 때부터도 느낌 탐난다. 있다. 탐난다. 근데 올해 만개를 하는 지금 느낌이에요. 주워야 돼. 그때 네. 주웠어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얘기했던 볼넷 허용이 많이 높았어요. 있었죠. 스터프는 정말 좋은데 볼넷 높지만 정말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만개해 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면 내년에 무조건 간다. 19이닝 던졌는데 볼넷이 한 개네요. 한 개. 네.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네.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정말 들어보니까 역시 팀 USA다. 한 명 더 얘기하고 싶어. 우리 지금 어린 선수들 중에 랭포드 얘기했는데 얘를 안 하면 좀 그래. 잭슨 메릴. 근데 얘는 뭐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메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원래도 좋은 유망주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2022년 언저리부터 슬슬 좀 유망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뜨기 시작했던 선수예요. 이름이 나오던 선수였는데 2023년에 갑자기 스텝업을 확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난 시즌에 터져버렸고 그리고 올해 이제 부상 잠깐 있어서 쉬다가 돌아와서는 야 미친 듯이 치더라고. 매 경기 막 3안타 이렇게 치고 하는데 사실 로파워 측면에서 이 정도로 벌써 견적이 나올 줄은 몰랐고 히트 툴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줄은 모르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게 올스타급 선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장세가 너무 빠르고 다른 것보다도 그 종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연 단위로 너무 많이 발전을 해요. 너무 빠르고 급격하게 발전을 하니까 이 선수도 제 생각보다도 고점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 하고 있어요. 원래 작년에도 네, 이게 네. 고점이지 않을까 계속 얘기가 그쵸.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의심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도인가 싶어서 일단 올해 나머지 잔여 시즌을 어떻게 치렀는지 제일 궁금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페이스, 이 퀄리티대로 유지를 한다면 단순한 올스타 레벨이 아니라 슈퍼스타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제가 뽑기도 했고 전 지금도 메이저리그 전체 최고 중견수라고 네. 생각해요. 최고급 중견수다. 수비도 좋고 주전급이라고 생각해요. 네. 팀 USA에서도. 대단합니다. 역시 대단하네. 역시 미국은 달라. 천조국이 괜히 천조국이 아니죠.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하니까 네. 이 정도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국 국가대표 로스터 예측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적중했을지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또 저희가 넣지 않았지만 이 선수는 꼭 들어갈 것이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